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LNF, 에코프로 BM 등 주력 배터리 섹터는 좀 괜찮았던 시장이어서 좀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좀 다 정리하고 좀 시간이 남아서 거실에 앉아서 조금 중요한 이슈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LNF 에코프로 BM 정말 참 좋은데 어떻게 더 칭찬해. 워낙 제가 LNF 에코프로 BM 등 배터리 섹터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목으로 어떻게 더 좋은 어그로틱한 이런 제목을 뽑을까 가끔씩 고민을 하는데 한번 가볍게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봤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전기차 TF가 발족 어저께 뉴스가 나왔죠. 거기다가 4680 배터리에 대한 좀 더 단독 기사도 나와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첨보 에코프로도 오늘 괜찮았고, 루시드 리비안, 일론 머스크가 루시드 리비안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같이 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거의 윗꼬리를 심하게 달았네요. 플러스 0.16, 코스닥은 0.34 이렇게 끝났습니다. 거의 대형주를 잠시만요. 대형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최악이었을 것 같은데 쭉 보게 되면 LNF가 3.43% 괜찮았고요. 세로닉스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내렸네요. 3%, IT가 2%, LG화학 4%, 첨보 5%, 에코프로비엠 2%, 삼성 SDI가 오랜만에 그래도 4%, 그동안 좀 많이 내렸죠 다시.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가 9%, 대단합니다. 일진머티리얼즈 10%, 양극재 위주로 좀 올랐네요. 포스코케미칼은 또 좀 안 올랐네요. 나노신소재도 좀 요즘에 주춤하다가 조금 했고, 일진머티리얼즈하고 코스모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좀 최근에 코스모스 소재는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대주나 일진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컸었는데 좀 반등을 해줬던 걸로 보입니다. SKC 첨보도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 배터리 섹터는 오늘 유일하게 좋았던 섹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들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잠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제가 보통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보통 투자 일기를 제가 씁니다. 어제도 투자 일기 쓰는데 이유는 제가 후회를 하지 않고 의사결정하게 합니다. 보통 개미들이 뭐뭐 할 걸, 살 걸, 팔 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의사결정을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해놓고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그렇게 확률적인 부분과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냥 보유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미련이 나지 않도록 미리 다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책을 제가 내년쯤에 책을 쓰려고 하는데 난중일기처럼 내년에 봤을 때 이 지금 어려운 장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공부법과 어떤 심리로 이렇게 장을 대응했는지 이런 감정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리마인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최대한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 정리를 하면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판단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는 그냥 좀 더 나중에 시황이 안정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유증도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유증 물량이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 2천만 원에 1,000만 원, 2천만 원에 한두 주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0. 몇 프로였는데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풀로 하시면 무조건 먹는 거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에코프로 첨보가 워낙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4, 5% 올랐고 전보도 4, 5% 올랐지만 거의 에코프로는 15만원 거의 반토막 났고 첨보도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지금 35만원까지 갔다가 좀 중국의 락다운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펀더멘탈은 괜찮고 그런 기업들은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이런 뭐 수급상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락다운 이슈도 있을 거고 펀더멘탈에 체크를 하시고 뭔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LNF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LNF하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였죠. LNF 같은 경우 특히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제가 사기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NF도 지금 28만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2만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이상 조정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해요. 분할 매수를. 항상 저는 분할 매수를 강조를 하죠. 그럼 이걸 다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때 뭐 30주, 이때 뭐 30주면 7, 800만원 정도, 이때 1000만원, 이때 1000만원, 밑에 또 2000만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밑에 또 3000만원, 예를 들어서 밑에 또 4000만원. 이렇게 되면 어느새 막 1억이 금방 됩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큰 규모를 사는데 이게 굉장히 아깝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상향 섹터에다가 특히 이 기업을 믿는다고 하면 고통이 깊어질수록 이익이 항상 커왔어요. 그래서 제가 LNF에서 이 1년 곡선을 보시면 완전히 한 번에 그 고점에서 20%까지도 조정 이상 조정될 때도 있고 고통의 기간이 깊을수록 항상 큰 이익을 가져줬다. 그래서 예를 드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즐기면서 고통이 깊어질수록 이익이 크다. 그런 부분은 참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언제 올라 도대체 이런 것들도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좀 길게 보셔야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이렇게 하락했을 때 아예 외면하는 개미,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개미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에도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장점은 마음이 상대적으로 편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단점은 또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물을 탄다든지, 물을 탄다고 표현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죠. 사실 근데 우상향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더 개수를 더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개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실 이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고통이 좀 있어요, 사실.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근데 좀 더 이제 저도 이제 많이 트레이닝 되면서 이제 더 기뻐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규모를 크게 매수를 하면서 좀 묘한 희열 같은 것도 느끼고 이거는 약간 좀 트레이닝이 굉장히 돼야 됩니다. 근데 장점은 반등 시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LNF가 28만원대까지 28만원까지 거의 갔었지만 지금 20만원, 예를 들어서 22만원까지 갔죠.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이때 고점 부근에서 공시가 나왔을 때 좀 실현했던 부분들이 이때 다시 또 사니까 이 똑같은 28만원에 와 있을 때는 저는 더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성장해 왔다. 뭐 이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길게 되면은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주무실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가격 인상이 또 됐습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테슬라가 이게 2,000달러, 뭐 2, 300만 원 정도 또 올랐고, Y도 300만 원 오르고, 400만 원 오르고, Y도 또 퍼포먼스 모델은 또 300만 원 오르고, S는 600만 원 오르고, X는 700만 원 오르고, 완전히 그냥 이만큼 수요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진짜 이 자체의 차량 자체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주문을 해서 지금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이제 사실 올라도 기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냥 안 올라도 되니까 500만 500만 한 600만원 안 줘도 되니까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루시드와 리비안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생산 원가를 낮추지 않으면 공동묘지를 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본인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어왔고 힘든 파산의 직전까지도 왔던 상황까지도 겪었다가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고, 근데 그것들이 이 두 회사들을 딱 뻔히 보이는 거겠죠. 일론 머스크가 좀 독설을 한 거지만, 보통 우리나라 CEO라면 생각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한 거지만 분명히 느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리비안 루시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그 하나금융투에서 리포트가 간단히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면,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을, 인도량이 지금 굉장히 2,000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출시 이후에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반도체 부족으로 아직 생산 대수도 하향을 했고요. 근데 뭐 20만 대 규모 추가, 지금은 15만 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150만 대로 보게 되면은 10분의 1 규모다. 이 정도의 규모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얘네들은, 테슬라는 또 금방 더블업이 될 거죠. 그래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처음 듣고 지금 뭐 800대, 이게 뭐 연간 생산 목표를 2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리비안이 지금 훨씬 더 그래도 많죠, 캐파가. 그래서 연간 목표가 2만 대 수준밖에 안 된다. 얘네들은 한참 모자른다. 그래서 연간 캐파도 지금 뭐 해봤자 지금 3.4만 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비안 루시드 주가는 연초 대비 이렇게 지금 반토막 이상 하락했다. 생산 속도 기대치가 미달했고, 리콜 등 품질 이슈가 있고, 또 지금 얘네들은 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도 있고, 투자 집행 연기도 있고, 금리 상승기에 얘네들은 돈을 조달을 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현금 보유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부채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죠. 테슬라도 지금 계속 이렇게 저리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받고, 이렇게 거의 0% 금리에 가까운 돈으로 많이 이렇게 펌핑을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리비안 루시드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수익성이,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생산량 판매량 증가와 속도와 품질 차별에 연동될 것, 얘네들은 생산량이 안 나오면 이런 금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 양도세 얘기도 오늘 나왔죠. 이거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10억 이상의 한 종목에 갖고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말이 껄껄 끓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고,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10월부터 보통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쓰시고 투자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 뉴스는 또 좀 빨리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삼성 SDI가 전기차 공동개발 TF를 발표했다.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뭔가 가시적인 게 나왔다. 단독 기사니까. 그런데 결론은, 저는 뭐 아직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뭐 더 빨리 했었어야 되고, 실제로 뭐 수면 하에서 진행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은 뭐 가시화된 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각사에 착출된 개발력이 분해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뭐 최근 테슬라 Y를 분해했다. 이거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이런 빅테크들이, 이런 전기차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예전에 내연차보다는 만들기가 쉽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고, 모터는 또 삼성 SDI에서 만들 수 있고, 배터리는 삼성 SDI에서 워낙 기술력이 좋고, 지금 상대적으로 3사 대비해서 증설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또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얘들 우리나라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고부가가치인 뭐 PC나 이런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런 고사양 AWS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차량용 반도체는 되게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는 저가의 말레이시아 공장들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 생산이 되는 저가의 반도체 기술력이 뭐 집적된 회사인 건 아니지만 이제 워낙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게 생산할 수는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또 많이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뭐 구글도 예전에 뭐 전기차 만든다 이런 플랫폼 회사들한테 뭐 LG들한테 맡기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가 지금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 자체에서 LG처럼 이렇게 누군가 빅테크들이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공급 역할을 해주는 역할인지, 지금 LG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배터리도 있고 차량도 다 인포테인먼트도 만들 수 있고 카메라도 만들 수 있고 뭐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뭐 찍어달라고 하면, 뭐 심지어 애플하고도 예전에 LG는 연결이 됐었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최종 고객사와 이런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 경쟁사들이 하는데 굳이 들어갈지, 아니면 애플처럼 이렇게 OS가 지금 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식으로 진출할지는 미지수이고, 좀 더 뉴스들이 나오고 가시화돼야 될 것 같다. 아직은 뭔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근데 미래에는 전장 산업이 지금 차량으로 지금 되고 있지만 점차 뭐 모바일화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전자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뭔가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면은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사전에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했다고 하면 사실 늦은 거죠. 지금 LG전자가 그런 차량 전기차 쪽에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워낙 물론 이런 반도체 비중이 크지만 분명히 이거는 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차에 대해서 터부시하겠냐면, 가운데 읽어보시면 삼성이 1990년대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만큼 전기차 진출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런 문화로 인해서 삼성 SDI는 전기차용 전지를 개발하면서도 차량용 전지라는 말을 금기시 여기고 하이파워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부를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뭐 이런 문화로 인해서 뭐 안정에 대한 이슈가 확실하게 될 때라든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증설 이슈가 좀 더 늦는다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또 새로운 이 부분은 좀 큰 뉴스 같아요. 이게 진격의 삼성 SDI 테슬라 배터리 만든다. 이거는 마치 지금 확정이 됐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SK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가 원통형하고 각형 전지에 대해서는 타입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LG화학에도 뭐 R&D 비용의 비율이 또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삼성 SDI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원통형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얘네들이 말씀드렸듯이 파나소닉하고 LG가 거의 비슷한 선상인 것 같고, 근데 LG가 요즘에 좀 더 치고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삼성 SDI, 그 다음에 CATL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좀 특별하게 보셔야 될 게, 삼성 SDI가 개발 중인 제품의 지름은 46mm로 정해졌지만 협의 중이다. 그리고 NCA를 적용한 양극재를 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 얘네들은 에코프로비엠한테 NCA를 에코프로비엠은 구반반 NCM도 하고 NCA를 또 주력으로 하는 이런 종류가 그래도 얘네들은 많이 갖고 있죠,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지금 주로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을 썼습니다. 아마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 테슬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테슬라가 보통 회사가 이런 양극재 회사 이런 것까지도 다 지정을 해주고 있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매입량이 큰 회사들은 양극재 못 써, 원극재 못 써, 분리막 못 써, 막 이렇게까지도 걔네가 왜냐면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 회사까지 직접 정해주고 있는데 실제 LNF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죠. 물론 레드우드와 그런 합작 회사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의 테슬라의 그 그림이 이긴 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좋을 것 같아요. LNF는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캐파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프로 BM도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대량 어,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률적으로는 에코프로빔이 더 높겠죠. 지금 LNF는 뭐 혼자 감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에코프로빔도 지금 뭐 증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어디가 되든 행복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어쨌든 4680 배터리도 되게 된다고 하면 굉장한 큰 일이죠. 왜냐면 물론 지금 LNF 그 테슬라는 왜 크냐면 그냥 발주 규모 자체가 다른 회사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SDI가 기술력은 뛰어난데 잡룡같이 있는 상황인데서 테슬라를 뚫게 되면은 물론 초반에는 NG, 엔솔이 지금 더 공고히 하고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점점 더 비중의 MS를 높여갈 거지만 처음에 아무리 작은 물량이라도 꽤 크게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삼성 SDI 밸류체인 물론이고 국내 전지에서 파나소닉과 CATL의 비중을 좀 낮추고 국내 배터리가 또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서 빨리 이렇게 개발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썼지만 뭐 얘기는 맨날 해가지고 좀 지겹죠.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더 올랐다가 이렇게 장이 좀 꺼졌지만 선물이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선물이 됐는 오픈을 했는데 이게 참 요즘에 뭐 3%까지 나스닥 선물이 빠졌었지만 2.5%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요즘에는 뭐 하루에 2%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수준 같아요. 이게 또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안하게 이거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특집으로 또 다른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또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또 주말이든 한 번 더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구독자 늘리는 게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